검찰이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그리고 공범들에게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조주빈은 최후 변론에서 착실히 살겠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호소했던 결심 공판 현장을 들여다봅니다. 어제 조주빈과 공범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형과 중형을 재판부에 요청했고요. 조주빈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양지열 변호사, 검찰의 무기징역형 구형,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을 했다라고 하지만 네. 이 조주빈에 대해서 검찰은 수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만큼 범죄가 무겁고 많은 피해자를 냈다라는 것이고요. 네. 구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도 하죠. 성착취물에서 스스로 이걸 상품화시켰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걸 브랜드화했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요. 이 법정에서 증언까지 했거든요. 예. 이거는 이게 뭐 죄의식이 있느냐 이런 기본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고요. 네. 아울러서 또 태평양이라고 불렸던 공범 같은 경우도 16살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에게도 미성년자에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전혀 어떤 미안함 같은 것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유에서 단기 5년에 장기 10년 소년범으로서는 최고형량까지 구형을 했습니다. 네네. 네, 어제는 피해자 측의 탄원서도 공개가 됐는데요. 김영선 기자, 이 내용들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네, 맞습니다. 그 피해자 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가 이 탄원서 내용을 읽어줬는데요. 피해자들의 고통이 좀 재판부에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읽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좀 들은 부분은 제 상처가 끝이 없는 것처럼 조주빈의 형벌도 끝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탄원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저들이 뭐 사람이 아니라 악마처럼 보일 테고요. 특히 법정에서도 뭐 자신의 범행을 막 과장하듯이 자랑하고 과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상처가 깊어지고 아파졌을 텐데 이런 피해자들의 어떤 뜻과 또는 마음, 상처, 고통과는 아랑곳 없이 이 변호인이나 또는 이 피고인들은 자기의 어떤 형량을 줄이려는 노력만 보이는 것 같아요. 양 변호사 어떻습니까? 이런 변호사 입장. 뭐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어떤 얘기들을 최대한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주빈 측의 변호인이 들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조주빈 개인의 책임으로만 물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여기에까지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사회적 책임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 일찌감치 법에서 엄단을 하고 이게 막아야 될 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도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어허. 굉장히 사실 20대 이 어떻게 보면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을 품을 만한 시기인데 정상적인 어떤 상황을 한 게 아니라 이성에 대한 증오라든가 지배욕만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은 이 조주빈을 돌봐야 될 국가적 사회적 책임이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논리를 편 것이고요. 네. 태평양이라고 불렸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년자이지만 최고형을 구형한 그 이군의 변호인 같은 경우도 예. 마찬가지로 10대 초등학교 때부터 이 인터넷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올바른 성관념을 갖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자신의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의 변호하는 건 당연한 직업적 의무겠죠. 하지만 우리가 모든 범죄자들을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사회적 책임 없는 범죄가 있겠습니까? 사회적 책임은 별도로 논해야 하고 범죄 죄책은 따로 법정에서 다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회적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우리가 법정형이 낮게 처벌이 됐을 뿐이지 네. 끊임없이 이런 것에 문제를 제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럼 예. 그런 사회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왜 귀를 기울이지 않았느냐라는 법정 외의 반론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예. 김영선 기자, 그런데 이 조주빈,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한 모습을 보이던 조주빈이 결국 결심 공판에서 눈물을 흘렸다고요? 맞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이 조주빈과 그리고 태평양으로 불렸던 이모 씨 두 명이 네.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조주빈 같은 경우는 최후 변론에서 굉장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분명히 당시에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다. 정말 큰 죄를 저질렀다. 또 반성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주빈의 눈물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전 재판에 나섰던 조주빈의 모습은 당당하고 전혀 잘못하지 않은 듯한 오히려 자신의 성착취 영상물을 뭐 브랜드화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발언까지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모습과는 달리 그 뒤에서는 또 매일 반성문을 쓰면서 법정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조주빈이 제출한 반성문만 100장이 넘는다고 하고요.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을 해본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어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 악어의 눈물이란 게 그 뭐 나일강에서 사람을 잡아먹는 악어들이 사람을 잡아먹으면서 이렇게 눈물 같은 게 흘러나왔다.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오히려 조롱하거나 또는 자신의 가해 행위를 자랑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 악의 눈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 변호사는 이런 눈물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이 앞서 드린 말씀과 정반대되는 얘기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예. 자, 어떤 변호인의 입장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사회적 책임을 논하기에는 이들의 범죄가 좀 상상을 뛰어넘는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무슨 음란물이라든가 성적인 것이라고 보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가학행위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철저하게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인간으로서 과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을까 싶을 만한 사람의 생명을 뺏는 것만이 직접적으로 생명을 뺏는 것만이 그 사람의 생명을 뺏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 예. 피해 사례들을 보면 이 한 인격으로서의 이 존재를 완전히 짓밟았다라고 볼 수 있는 사례들이 많아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악어의 눈물이라는 얘기까지 언론에서 쓰기는 게 아니겠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 조주빈의 아버지가 재판이 끝난 후에 취재진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요. 이것도 역시 참 아버지로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 아플 수가 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네. 그러면서도 하신 말씀이 어떤 거냐면 본인의 어떻게 보면 한 일에 대해서 상응하는 거의 그에 걸맞는 만큼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마녀사냐. 그러니까 음. 이게 마치 여론이 네. 조주빈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보고 있는 여론몰이에 의해서 한 사람에게 너무 지나친 어떻게 보면 책임을 물리라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여 봤을 때는 이 조주빈의 한 행동들은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심한 부분이 이 이후에 또 저희가 뭐 방송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저런 얘기가 가능할까 싶은 정도의 행동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아버지 입장에서야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해는 하겠지만 조금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을까. 이런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아들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아들을 보호하는 듯한 모습보다는 오히려 아들의 잘못을 함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더 아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조주빈과 공범들이 반성한다, 또 선처를 구한다라고 하는 동안 공범 중에 한 명은 끝내 반성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김영선 기자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사회복무요원으로 알려진 강 씨인데요. 예. 자신의 그 담임 선생님이었던 교사의 딸에 대한 살인을 의뢰했던 그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최후 변론에서 나는 그 돌연변이 정신질환 버러지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스스로에 대해서요? 맞습니다.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걸 주저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이 부끄럽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강 씨가 재판부에서 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해요. 근데 당시 재판장이 이런 반성문은 안 내는 게 좋겠다라고 질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네, 검찰이 그제 조주빈에 대해서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 이게 어떻게 된 그렇습니다. 일입니까?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주빈이 이제 무슨 암호화폐 같은 걸로 받은 금액이 한 1억 800만 원 가량 된다고 하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혐의 외에 유사 강간이나 강제 추행 같은 것들도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착취물이라는 게 단순 음란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요.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가학 행위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들까지 이제 묶어서 추가 기소를 한 겁니다. 네. 조주빈과 공범들에 대한 선고는 11월 26일에 이루어집니다. 아직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들을 생각해서 그들의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내려지길 바랍니다.